안녕하세요, 미스터모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도시 특집 서울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실 대도시 특집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서울과 부산인데요. 아무래도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지역들이 일부 있다 보니까 서울과 부산에서 제가 어디를 가야 될지 선정하는 게 조금 까다롭긴 했었어요. 그나마 서울은 사정이 부산보다는 좀 좋은 편이었는데, 서울은 가본 데들도 꽤 있지만 안 가본 것 중에서 이제 소개해드릴 만한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찾기가 쉽기는 했었어요, 부산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번 서울 특집 같은 경우에는 총 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도니까 한 편 더 많이 해가지고 5편으로 구성을 해봤는데, 이 5편 모두 지하철 4호선 노선도, 지하철 4호선 노선 안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들만 모아봤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울 4호선 특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창경궁과 창덕궁입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두 개의 궁궐, 과연 어떤 곳인지 저 미스터모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렛츠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호선 특집, 서울 4호선 특집답게 4호선 한대암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또한 안산이기 때문에 안산은 이제 4호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었고요. 아무래도 서울은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자차보다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게 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저는 지금 해화역에 나와 있습니다. 해화역은 그 대학로로도 유명한 역이죠. 그래서 이쪽에 왔을 때 대학로도 볼 수 있지만 창경궁이라든지 아니면 이화벽화마을을 갈 때도 이 역을 이용하시면 돼요. 전 지금 바로 창경궁으로 이동을 할 건데요. 창경궁까지는 걸어서 한 15분 정도는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4번 출구로 나가면 된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죠. 생각해보면 해화도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예전엔 여기 연극도 보러 오고 해서 많이 왔었는데 그게 언제야. 와,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 이렇게 아침에 오니까 여기도 뭐 조용합니다. 추억 돋는 장소긴 해요. 대학교 때 많이 왔죠. 걷다 보니까 저기 멀리 국립 어린이 과학관이라는 곳도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창경궁 가는 길인데 또 이런 게 있는 줄을 몰랐네요. 근데 이번에는 패스하려고요. 제가 어린이도 아닐 뿐더러 흥미를 아직은 못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한번 가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린이가 아니라서 어떤 곳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보이시는 이곳이 바로 창경궁 주차장이에요. 공식적인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차를 가지고 오신다면 여기다 주차를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하지만 주차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 여행을 올 때는 차를 가지고 오면 이래저래 불편함이 많아요. 여기가 지금 요 정도 넓이거든요. 아침 9시인 거를 감안한다면은 협소하긴 하죠. 역시 서울 여행은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저기 이제 창경궁의 입구가 보이겠네요. 4월 초이긴 한데 아직 봄 느낌은 많이 안 나기는 하네요. 아직까지는 나무들 봐도 그렇고, 뭐 덕수궁 돌담길이 유명한 건 알지만 뭐 창경궁 돌담길도 나름 걸을만 한 것 같습니다.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요. 이쪽에는 이렇게 병원이 자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곳이 창경궁입니다. 네,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저쪽에 티켓 부스가 있어요. 티켓 부스에서 티켓팅을 한 다음에 이 홍화문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멀리서 보이는데 여기는 벌써 벚꽃이 폈어요. 4월 초인데 내부에는 그래도 봄바람이 많이 느껴지네요.
창경궁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성종 때 지어졌어요. 왕비들의 거처로 지었다가 임진왜란 때 홀라당 반란당 탔죠. 전쟁 때문에. 그리고 다시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순종 때는 여기를 그 왕의 놀이터라고 할까요? 동물원이라든지 이런 산책로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즐거운 그 상황에 사용하기 위해서 뭐 이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창경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하는데 다시 이제 창경궁이 된 거죠. 그렇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왕이 거처했던 그런 궁은 아닌 거죠. 그래도 이제 역사를 알고 보면은 조금 더 이제 다양한 게 눈에 보이곤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조선시대의 왕궁들은 전반적으로 다 불타고 재건하고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 창경궁 또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옛것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살아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문화를 잘 보존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창경궁이 유난히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가 이제 순종 때, 일제시대죠. 순종 때 그 왕이 머물면서 좀 이제 즐거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유흥거리, 그리고 뭐 놀이터 아니면은 뭐 동물원 이런 곳이 있었다 보니까 정원 자체가 굉장히 예쁘게 꾸며져 있고 꽃도 많이 심어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왕궁이라는 느낌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산책로도 잘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된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궁궐을 볼 때마다 한 번씩 느끼는 건데, 이렇게 멋진 그 조선시대 궁궐 뒤쪽으로 이렇게 현대적인 건물들이 병풍처럼 비치는 게 사실 새롭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한테도 많이 이제 쇼크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통적인 건물들이 이런 빌딩 숲 속에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정말 독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통적인 풍경인 거죠. 창경궁 안쪽으로는 이렇게 춘당지라고 하는 거대한 연못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커요. 이러한 연못도 있는데, 그 연못 주변으로 산책로가 잘 돼 있어서 단순하게 이제 조선시대 궁궐을 보러 온다는 느낌보다 한 바퀴 돌면서 산책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어질 때부터 성종의 그 왕비들의 처소였던 곳이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의 어떻게 보면 놀이터죠. 놀이터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다른 궁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예쁘다라는 느낌이 많이 강조가 된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여기가 이제 창경궁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던데, 저렇게 담 뒤로 보이시죠? 저 담 뒤로는 창덕궁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담 넘어가 이제 창덕궁인 거예요. 창덕궁 쪽으로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쪽에 이제 꽃이 펴 있네요. 이 안에 실제로는 들어가서 사진 촬영은 안 되는 것 같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사진 촬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꽃이 많이 펴서 그런지
창덕궁이 사람이 훨씬 많네요. 유명해서 그런가? 이렇게 줄 서서 저 돌담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확실히 봄이라는 느낌이 물씬 나죠? 4월 첫 주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신기합니다. 창경궁과는 좀 웅장함정에서 틀린 것 같아요. 창덕궁이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웅장하게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한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 과거에 임진왜란 때 불이 타서 다시 지었어요. 여기도 그런 것들이 좀 역사적으로 있는데, 지을 때 원래 그랬는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여기는 왕이 직접 머물던 처소였기 때문에 조금 더 웅장하게 지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메인 궁궐이지 경복궁이잖아요. 근데 경복궁보다 이 창덕궁에서 왕이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다라는 게 좀 흥미로운 역사적인 사실이죠. 창덕궁의 또 하나 볼만한 포인트라면은 여기 이제 선정전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왕이 사무를 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기와가 유난히 다른 색깔입니다. 보시면은 일반적인 기와는 이렇게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이쪽은 이렇게 청기화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창덕궁의 또 다른 묘미 볼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영상이 잘 잡히나 모르겠네요. 딱 여기 이제 인정전을 보면은 느낌이 오죠. 여기가 경복궁의 이궁이라는 사실. 좀 닮아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어찌됐든 간에 왕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처소이기도 하죠. 왕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에 굉장히 독특한 역사를 가진 건축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알아보기 전까지는 경복궁에서 좀 더 왕들이 많이 거처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좀 신기하긴 하죠. 확실히 봄이긴 봄인가 봐요.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봄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창덕궁과 창경궁을 돌아봤는데, 양쪽 다 봄꽃이 펴 있어서 꽤 예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죠?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다 지정된 곳들이에요. 이런 이제 문화재가 잘 보존되고 남아있기를 기원하면서 또 이번에 그 궁궐 돌아보기를 마쳐볼까 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창경궁과 창덕궁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에 담아왔는데요. 아무래도 창경궁과 창덕궁은 덕수궁 그리고 경복궁과 마찬가지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서울의 주요 궁궐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관광을 오실 때 꽤 많이 가보시는 곳이기도 하고, 특히나 제가 이번에 4월 초에 다녀왔었는데 4월 초에 가면은 꽃들도 이제 피기 시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꽃 구경하기도 좋고 그런 부분들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가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계절을 많이 타는 곳이긴 하지만 겨울만 제외한다면 언제라도 멋진 경치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니까 사진 찍으러 가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어쨌든 간에 꽤 볼거리가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단순하게 아름다운 곳일 뿐만이 아니고 역사를 좀 알고 가신다면, 조금만 공부하고 가셔도 괜찮아요. 역사를 조금만 알고 가기를 관람하게 된다면 조금 더 많이 와닿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창경궁이 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 제가 앞에서 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고 보시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도 있으니까 역사적인 관광지는 그 역사를 조금씩 알고 가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